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Realism. 한국이 이뤄낸 기적에 놀라운 비밀이 드러났다. 카불 참사를 본 중국이 지금 공포에 떨고 있는 이유. 일본이 지난 25일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에서 자국민과 현지인을 탈출시키고자 자위대 수송기를 파견했지만 작전 첫날 단 한 명도 대피시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아프간 조력자들을 100% 구출에 성공해 그 차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에 해외 네티즌들은 한국의 G7 참여를 반대한 일본은 오히려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하였습니다. 이번 아프간 구출 작전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조력자들이 탈레반의 검문을 뚫고 자력으로 카불 공항까지 와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겨우 공항에 도착하더라도 수많은 인파 때문에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아프간에서 한국 정부를 도운 아프간인과 그들의 가족 전원을 무사히 구조하는 데 성공한 한국은 일명 미라클로 명명된 이송작전에서 특별한 방법을 강구해냈습니다. 당시 군과 외교부는 아프간인이 자력으로 공항에 집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버스 6대를 동원해 공항 인근 집결지에 이들을 모이게 하고 탈레반 검문소를 통과해 카불 공항에 들어가는 데 성공하였는데요. 버스가 탈출 수단임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외관의 도장면을 페인트칠까지 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공항에 집결한 한국 조력자 아프간인들은 수송기 2대를 나눠 타고 이슬라마바드를 이륙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작전명처럼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이었죠. 외신을 통해 잘 알려졌지만 카불 공항까지 이르는 도중에 있을 수 있는 탈레반의 삼엄한 검문과 아프간을 탈출하기 위한 비행기를 타려는 군중들의 아비규환을 볼 때 정부의 이송작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우여곡절을 이겨내었고 100% 이송 성공률을 보인 것이죠. 한국 측 관계자는 버스를 동원했던 치밀함과 함께 우리 측 연락망이 탄탄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정점이 돼 한국국제협력단, 직업훈련소, 차리카기지 등 직원들이 정확히 정해진 장소에 집결해 무사히 버스에 오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손문준 전 바그람 한국병원 원장은 오랫동안 병원 일을 같이 했던 현지인들이 우리 방식에 익숙해져 이송작전도 잘 이뤄진 것 같다며 기뻐했습니다. 봉덕수 전 바그람 직업훈련원 원장도 근래 바그람의 한국병원과 직업훈련원 건물이 탈레반에 의해 폭파된 것을 볼 때 우리와 같이 일했던 현지인들을 그냥 두면 처형되는 게 거의 확실하다며 이번 이송작전이 한국은 결코 친구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신의와 의지를 국제사회에 인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대한민국 외교에서 이런 사례는 처음이며 그 정도로 인도적 측면을 고려하는 나라로 성장한 것이고 난민 수용에 있어 국민들의 염려가 있는 것을 알고 있으나 도움을 주었던 동료가 어려운 처지에 놓인 지금 외면하지 않는 것이 마땅한 도리이며 이에 많은 국민들도 우리나라가 좋은 방향으로 바뀌고 있음을 실감하고 계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아프가니스탄에 남아있는 일본인과 아프간 협력자들을 대피시키려 했지만 공항에 희망자들이 도착하지 못해서 결국 수송기를 운행하지 못한 채 임무를 실패하였습니다. 일본 자위대는 이번 주 내로 약 500명을 아프가니스탄에서 파키스탄으로 대피시킬 계획이었는데요. 그러나 현지 카불 공항에는 대피시킬 조력자들이 단 한 명도 도착하지 못하였습니다. 일본이 탈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자력으로 공항까지 와야 한다고 한 탓에 전부 도로 위에서 탈레반에 의해 저지당했기 때문인데요. 기시노부오 일본 방위장관은 우리 측은 시간과 위치를 정확히 전달하였으나 조력자들이 공항에 오지 못해 수송에 실패하였다며 애꿎은 남탓만 하였습니다. 그럴 거면 그냥 모레까지 도쿄 공항으로 오라지 그랬어. 더구나 일본 당국은 아프간 협력자 당사자를 제외한 협력자의 가족 탈출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 밝히면서 사실상 협력자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냐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아시아 유일의 선진국을 자처했던 일본의 어이없는 행태가 참 기가 찰 노릇입니다. 일레반이 따로 없네. 이순신 장군님의 명언이 있죠. 왜는 간사스럽게 짝이 없어 신의를 지켰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 현재 일본을 제외한 세계 각국은 서둘러 현지 자국민들과 아프간인 조력자들을 대피시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탈출에 성공시킨 국가는 미영 높은 한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그리고 한국뿐입니다. 이번 일을 조명한 해외 외신들은 한국이 선진국의 면모를 보여줬다며 외교적 역량을 갖춘 품격 있는 인권 선진국으로서 첫 발을 내딛는 계기가 된 것으로 앞으로 국제사회를 향해 더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올해 UN 무역개발회의에서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회원국 지위가 격상되었는데요. 1963년 단체 설립 이후 처음 있는 일로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상이 높아진 가슴 벅찬 일입니다. 선진국이 된다는 건 그만큼 국제적 책임과 역할도 커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아무리 중국처럼 땅이 넓고 경제 규모가 크다 한들 선진국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것처럼요. 저는 국가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만 무튼 선진국은 인권과 환경, 민주주의, 기후변화 등의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의식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모습을 우리나라가 잘 보여주었고요. 일본 빼고 우리나라가 G7 들어가면 딱 되겠네요. 아프간의 조력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에 입국하였습니다. 한국 법무부는 협력자와 그 가족을 장기 치료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이들을 특별 기여자로 불렀습니다. 우리나라에 특별한 기여가 있거나 공익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에게 거주 비자를 줄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우려하시는 법률상 특별 기여를 통해 국적을 얻거나 영주 자격을 받기 쉬운 특별 공로자 자격과는 엄밀히 구분되기도 합니다. 한편 국제사회에서 인권 민주주의의 선진국으로서 기여한 바는 높게 평가받을 일이지만 무슬림 수용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도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인데요. 과거 난민 수용 사례를 보면 고등학생 무슬림 여학생이 한국으로 온 뒤 학교 규칙에 히잡이 허용되지 않아 자퇴를 고려하고 있으니 히잡 허용해줘 사례와 할랄 급식이 없어 점심을 굶거나 도시락으로 해결해야 하니 할랄 음식 해줘 등의 사례가 있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려운 건 없어요. 자기가 그렇게 입고 싶고 자기 문화를 그렇게 보여주고 싶으면 자기 나라로 가면 돼요. 아프간을 못 견디고 탈출한 거면 한국 문화에 얼른 적응하시고 열심히 벌어서 세금도 열심히 내시라. 한편 미국은 이번 공항 참사에 꼭지가 제대로 돌았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28일 드론 MQ-9 리퍼를 통해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 참사의 배후인 이슬람 국가 호라산의 기획자를 제거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는데요. ISK의 테러 기획자는 아프가니스탄 동부 난가 하르주에서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에 리퍼의 공격을 받은 후 사망하였습니다. 하늘의 암살자로 불리는 리퍼는 미국 본토에서 조종해 적대 세력의 요인을 핀셋처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공산당 이슬람 지도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인 셈이죠. 지난 2020년 1월 미군이 이란군 실세인 가삼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쿠두스군 사령관을 제거할 때 사용해 유명세를 탔습니다. 첨단 모표물 추적장치가 달려있어 움직이는 차량의 운전자를 없애지 않고 조수석에 앉은 표적만 제거하는 것도 가능할 정도로 고성능인 정밀 유도 무기입니다. 주변에 콕 집어 제거해야 할 인간들이 많이 있는 한국도 MQ-9 리퍼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2019년 12월 군산 공군기지에 최소 4대 이상의 MQ-9 리퍼가 배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 전략수송기 C-17 글로벌 마스터 3 4대가 미국의 최대 무인기 기지이자 원격 조종 통제본부가 위치한 네바다주 크리치 공군기지에 잠깐 기착했다가 군산기지에 도착할 때 도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리퍼는 무게 5톤으로 상당히 대형 무인기이며 헬파이어 미사일 14발로 무장합니다. 무게 10톤 글로벌 호크는 헬파이어 미사일 무장을 못하는 순수 정찰기고 무게 10톤 아파치 헬기가 보통 헬파이어 미사일 8발로 무장하며 비행 지속시간이 2시간 정도인데 헬파이어 미사일 14발로 완전 무장한 리퍼는 겨우 5톤에 14시간이나 비행합니다. 상당히 파괴적인 무인 공격기죠. 진핑이 우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립니다. 그런데 미국의 MQ-9이 아프간 카불에 뜨기 전 중국 시진핑을 경악하게 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미국 국무부에서 지난 25일 한국에 대한 정밀 유도 무기와 관련 장비의 대외 군사 판매를 승인하고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이 관련 내용을 의회에 통보했다고 밝힌 것입니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이번에 판매가 승인된 무기에는 엠퍼9 리퍼에도 장착할 수 있는 합동 직격탄용 유도장치 KMU-556 3953개와 KMU-557 1981개, KMU-572 1179개, FMU-139 신관체계 1755개, DSU 사이퍼B 레이저 정밀 유도 장치와 관련 부품 등이 포함되어 있고 또 이들 무기에 대한 기술 지원도 한국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무기 판매와 관련된 금액은 총 2억 5,800만 달러, 3천억 규모입니다. 이번에 판매가 승인된 유도장치는 재래식 비유도 자유낙하 폭탄에 장착해 스마트 폭탄으로 바꾸는 장치인데요. 일명 제이담으로 불리는 스마트 폭격탄 GBU-38의 핵심 장치입니다. GPS와 INS, 날개 등을 달아 장거리 주야간 정밀 폭격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장비죠. 영어 발음은 보통 제이댐이라 하지만 제이담이라 하기도 하며 우리나라 뉴스를 비롯한 언론 매체와 공군 홍보 자료 등에서는 보통 제이담으로 읽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물론 맞는 입장에선 제이댐이나 제이담이 아닌 그냥 조댐이겠지만 한국에 제이담용 유도장치가 들어옴과 맞물려 지난달 이 제이담 직격탄을 MQ-9에 장착해 투하하는 시험에 성공했다는 미국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밀리터리.com,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 등 미 언론에 따르면 미 공군은 최근 서부 네바다주에서 500파운드짜리 GBU-38을 리퍼에 장착해 투하하는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는데요. 리퍼를 운영하는 미 공군 제432 원정비행단은 보도자를 통해 GBU-38은 장착 시간이 겨우 20분에 불과해 기존보다 10분이나 줄어들어 작전 능력 확보 면에서 상당한 경쟁력 우위를 점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무기를 한국이 도입하려 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기술 지원을 통해
한국형 GPS 유도 폭탄의 성능 개량과 그리고 한국형 중고도 무인기 개발 사업에 박차를 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 군용 드론의 위력을 새삼 다시 확인한 중국의 시진핑과 북한의 김정은은 자신의 신변 보호 조치를 대폭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군사 전문가는 과거 미국이 다른 나라에 대한 군사 행동에 나설 경우 공산당 지도자는 공개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한동안 잠적하곤 했다며 미국이 당장 북중을 상대로 군사력을 사용할 가능성은 적지만 시진핑과 김정은에게 있어서는 상당한 심리적 충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라는 격이죠. 거기에 공교롭게도 국경이 맞닿아 있는 한국이 정밀 유도 무기를 들여온다 하니 시진핑의 요실금이 재발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기스 미리 많이 사놔야지. 지금부터 시작인데 어떤 이야기를 해도 중국으로 끝이 나네요. 전 참 중국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사랑하니 좀 20개 정도로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